여기 갈라진다는 거는 대패를 항상 여기 가운데 치면 안 되는데 여기 가운데 쳤기 때문인 거예요. 안쪽으로 몰아서 쳐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작은 대패, 요 폭이 작은 대패로 써줘야만이. 클 때는 대패가 최대한 폭이 커야 돼. 커서 맞아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닿는 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닿고 여기가 요 면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요거를 다 굴곡지게 깎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대패가 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긴 나무 쓰는데 입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입을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대패 요령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대패가 있는데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서 이제 이걸 잘 사용해 줘야만이 이제 좋은 창문 만들 수 있는 건데, 대패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한 3가지 정도, 제일 초벌 대패 작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대패, 길이가 작은 거고 중간 되는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더 길은 거, 요거 3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대패의 폭도 다 달라야 되고 날무리도 달라야 되고 다 다른데, 이거는 이제 프로가 됐을 때 필요한 거고, 보통은 대패가 상중 하루 3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다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할 줄 알아야 이제 이게 좋은 작품도 만들 수 있고 하는데, 그거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좋은 대패를 갖다 줘도 다 이렇게 망가뜨린단 말이죠. 이렇게. 첫째, 왜 망가뜨리냐면은 이게 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망치로 여기를 딱딱 친다고 하면 이게 다 망가지거든 지금. 그래서 이거는 나무 망치로 즐겨줘야만이 안 망가지는 건데, 금속으로다 보니 이게 다 망가져가고 대패가, 좋은 대패가 얼마 못 쓰고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무 망치도 마찬가지고, 이 날이 빡빡하게 박혀 있는데 너무 조그마한 망치로 이거 톡톡 치게 되면 안 빠지니까, 너무 여러 번 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나무가 망가지니까, 이게 이렇게 작은 대패 때는 이렇게 작은 망치가 맞고, 조금 큰 대패 때는 큰 망치로 이렇게 쳐줘야만이 이 안 망가지고 오래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또 요 대패는 요 날물이 빼고서는 다 이게 나무기 때문에 그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우리가 악기 조율하는 식으로 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조율을 해줘야 돼. 얘가 나무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가 쓰는 나무 대패는 여기 전체가 여기를 막아가지고 기름을 먹였기 때문에 이게 다 기름이 먹혀 있는 나무예요. 날씨 변화에 민감하지가 않은데,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대패는 기름을 안 먹고 쓰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늘었다 줄었다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자꾸 얘가 대패가 건조할 때는 오그라들고, 비가 오면은 얘가 펴서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날무리가 안 맞는 거예요. 얘는 0.01mm 가지고 얘 날무리가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민감해서 요 나무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꼭 여기 봉에서 기름을 여기다 넣어서 먹혀서 기름이 전체 먹은 상태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 아까 다시 말하자면은 요 나무를 대패날을 뺐다 넣었다 할 때 이걸 잘 관리해줘야 안 망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니까. 대패를 보면은 여기 양옆에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여기를 망치 치게끔 여기 표시해 줬는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를 땅땅땅땅 치니까 여기가 다 갈라지는 거. 이렇게 갈라졌어. 이렇게. 얘는 여기 갈라진다는 거는 대패를 항상 여기 가운데 치면 안 되는데 여기 가운데 쳤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안쪽으로 몰아서 쳐줘야 되는데, 물론 나무 망치로 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를 약간의 충격을 가해도 갈라지진 않는데, 이제 금속 망치로 할 때는 한 번만 쳐도 이게 그냥 쫙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대패는 양쪽 모서리를 안쪽으로 몰아서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나중에 얘를 다시 수리해서 써야 되는 게 나오니까 관리해 줘야 되고. 그리고 대패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무에 따라서 이제 큰 나무일 때, 만약에 나무가 이제 큰 나무일 때, 작은 나무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나무를 깎는데 이렇게 큰 대패로 깎게 되면은 이 날무리가 가운데가 이렇게 파여, 움푹하게 파여서 대패 상태가 나빠지고, 아래의 대패 몸통 나무가 닳아서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때는 작은 거 쓸 때는 폭이 작은 대패 써야 된단 말이죠. 이게 좀 작은 대패, 요 폭이 작은 대패로 써줘야만이 무리가 없고, 이게 크면은, 클 때는 대패가 최대한 폭이 커야 돼. 이 대패 폭이 커서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 폭이
그래야 얘가 나무에 깎았을 때 굴곡이 없고 딱 맞지. 여기도 작은 대패를 깎게 되면은 얘가 굴곡이 져서 나중에 맞추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들에 따라 돼야 되고, 나무를 이렇게 붙일 때는 긴 데가 필요해요. 긴 대패를 내서 여기다 대고 여기다 쫙 밀어갖고 여기도 쫙 밀어야서 긴 대패에서 해야만이 얘가 딱 이렇게 맞췄을 때 사이가 딱 맞지. 이 작은 대패로 얘를 쭉 밀으면 얘가 굴곡져가지고 얘가 절대 반듯하게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나무 붙일 때는 요 긴 대패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호 만드는 사람은, 가구 만드는 사람은 이 긴 대패가 꼭 필요해. 필요해요. 나무가 이제 폭이 굵은데 요 최소한 이 나무가 굵으면 그 폭 나갈 정도의 대패는 써줘야만 얘가 일자가 되지. 여기 조그만 대패를 쓰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굴곡져가서 얘가 반듯이 안 맞아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때는 꼭 거기 맞는 대패 정도는 써줘야 돼, 최대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날무리가 8cm, 9cm까지 우리 써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한 번에 여기서 쫙 밀었을 때 밀으면 일자가 딱 돼야 되니까 작은 거로 밀고 또 밀고 또 밀으면 굴곡져 가지고 안 맞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패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대패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게 있는데, 어느 대패고 이 아랫면이 똑같지가 않아요. 밑면 바닥면이 굴곡져 있는데 약간의, 그러니까 0.2에서 0.01까지의 굴곡져 있어요. 여기서 굴곡져 있어요. 굴곡이 뭐냐면 얘가 수평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 들어갔다 어느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작은 대패가 다르고 이 큰 대패가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항상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거는 뭐 1전법이냐 2전법이냐 3전법이냐 4전법이냐 뭐 그게 나오는데, 그게 무엇을 따지냐면은 이 긴 나무 밀 때는 대패가 닿는 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닿고 여기가 대패가 굴곡진이 달라요. 깊이가. 그러니까 마감 대패일수록 굴곡이 얕고 초벌 대패에서 깊은데, 그거를 대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맞는 대패를 써줘야 되는데,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칼날이 있어서 이렇게 깎는 대패 칼날이 있어서 이렇게 있어. 물론 이 칼날로 요 면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요거를 다 굴곡지게 깎아주는 역할을 해요. 미세한 칼날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칼날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연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잘 관리를 해줘야만이 대패가 잘 될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이거는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깎아줄 때, 우리가 굴곡진 걸 깎아줄 때 0.1mm를 4로 나눠 쓰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굴곡져 있단 말이죠. 그냥 사람이 1mm를 4로 나누면 0.25인데 그걸 눈으로 못 느끼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연필로 그려서 연필금이 지워지는 거가 0.01mm 정도라 생각하면 돼. 살짝 그렸을 때 이게 깎아지는 부분, 그 두께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꼭 우리가 재서 뭐 0.01까지 잴 필요 없고, 연필 그렸을 때 여기 없어지는 게 0.1mm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되지 꼭 이걸 우리가 막 재서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거는 우리가 창호 만들어낸 데는 대패가 이전법을 쓰는 거예요. 이전법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 아랫부분이 한 10mm, 요 날 앞부분에서 여기 10mm만 면이 닿고, 요 부분이 초벌은 한 0.2 정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운이 되는 거고, 마감 대패는 0.1 더 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대패가 가장 멋있는, 자기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대패를 이제 이 밑에 면을 고르게 해주는 거는, 물론 요 칼날로 해서 미세한 칼날로 이렇게 이것도 있고, 아니면은 고든 대패라 해서 이렇게 대패가 따로 여기 나와요. 이 대패 날은 90도로 돼 있어 이렇게. 이 대패가 있어서 이 대패로 요거를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패 할까는 항상 이렇게 깎고든 이렇게 깎으면 안 돼. 얘는 항상 이렇게 깎는데 이렇게 살짝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만이 고루고루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 선대패를 가지고 꼭 이 면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창호는 이제 나무가 보통 길기 때문에 대패를 길게 쓰지 않으면 안 돼. 대패가 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깎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긴 나무 쓰는데 이 긴 나무 쓰는데 이런 대패를 이렇게 깎는다고 하면은 얘가 나무가 이렇게 굴곡져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무를 나중에 문이 닳았을 때 이 사이가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얘가 깎게 되면 굴곡져서 얘가 사이가 이렇게 벌었다 늘었다 해서 나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호는 꼭 긴 대패 써줘야 돼. 항상 창호는 서로의 상대편과 상대편이 만나는 게 창호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딱 사이가 없어야 되거든. 이렇게. 좌우 대칭이 있어서 하고 나무가 얘와 얘 만났을 때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수직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얘가 미석이가 되기 때문에 얘가 굽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 대패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주 우리는 이게 전통 대패인데 옛날에는 대패가 날이 하나짜리 이렇게 다 날이 이렇게 대고 밀었는데 지금은 이 하나짜리를 이제 잘 안 쓰는 게 하나짜리는 나무를 밀게 되면 나무 면이 깨끗지 않고 약간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날이 이제 2개짜리로 다 바뀐 거예요. 이렇게 날이 2개짜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곱게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큰 나무 밀 때는 날이 얘도 하나짜리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필요할 때가 또 있어요. 우리가 속날 전날이 없는 애가 필요할 때 있어. 그래서 그때 맞게끔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패가 초벌 대패와 중간 대패와 마감 대패를 구분해서 표시해가지고 써줘야지.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초벌 대패는 날 우리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중간은 곧 중간이고 마감 대패는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무 깎이기 때문에 대패를 잘 정해놓고 써야지.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하면 안 돼. 이제 대패가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자꾸 입이라고 하는데 요 대패 입이 요 사이가 자꾸 넓어져요. 여기 넓어지기 때문에 입이 넓어지면 대패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패 입이라는 건 초벌 대패는 요 입이 조금 넓어도 상관없는데 이 마감 대패는 입이 넓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요 마감 대패는 요 사이가 대패밥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사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감 대패인데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좀 좁을 거야 말이죠. 여기 좁고 이런 거는 초벌 대패라 보면 입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초벌 대패는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입이 너무 좁으면 자꾸 대패에 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벌은 약간 사이가 넓어야 되고 마감은 대패밥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얇아야만이 대패밥이 고르게 쫙 빠질 수가 있고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만약에 너무 넓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요 나무를 우리가 박아서 여기다 입을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입이 넓어졌을 때는 요거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 시간에 이제 할 건데 입을 맞춰서 자기가 관리를 해서 써야 돼. 여기도 가운데 쳤기 때문에 금이 가서 지금 관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관리 잘해야 되는데 자꾸 망치를 엉뚱한 데 쳤기 때문에 갈라진 거거든요. 이것도.